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 이걸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과거 17세기죠. 자, 식민지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식민지 시대 미국의 치안 현황이 나오죠. 이때는 자, 미국이란 나라는 식민지였었잖아요. 그래서 자, 식민지 개척자들이 자, 일반적으로 우리 식민지의 구성원을 외적이나 내부 이런 안전확보가 급선무라고 나오죠. 그래서 영국이 주도권 행사하면서 일반적으로 미국사에 이식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점차 변형을 시켜갔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공경비하고 적용주의가 태동이 나오죠. 자, 보시면 이제 세리프라에서 보안관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식민총독에 임명된 최상의 공적 기관이라고 나옵니다. 법 집행이라든가 징세, 세금 걷는 거, 선거 등 광범위한 공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보안관. 자, 우리 부보안관급이죠. 치안관이 나옵니다. 일명 컨스터블이죠. 치안관이 등장합니다. 자, 보안관 업무를 보좌하는 부보안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폭넓은 공경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또 워치맨이라고 해서 경비원이 나오죠. 자, 영국에 발달한 적용주의 전통에 따라서 일반적 공적기관이 담당하는 그 이외죠. 자, 공적기관 담당 취약도 이외의 경비 업무를 자,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야간 경비, 순찰 업무 등을 담당한 것을 바로 경비원 제도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식민지 시대는 이렇게 진행하다가 자, 미국이 독립을 해 가잖아요. 1776년 독립선 할 때 독립 이후의 초기 시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독립하는 그 시기에는 미국은 독립과 동시에 영토가 확장되는 거죠. 경비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 13개 지났던 동일한 13개 식민지가 자, 바로 본국의 영국의 중상기 정책을 공개적 비판하면서 독립선에서 13개주가 독립됐다 나와 있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812년 독립전이 끝나면서 영국부터 독립하게 되고 자, 미국이라는 정체성이라든가 국민의식이 자라게 된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영토 확장을 하게 된다. 영토 확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역이 늘어나게 되고 상품 운송에 따른 어떤 경비원 내지 감시원이 필요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경비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 자, 또 한 가지 자, 산업혁명하고 도시화 영향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그 산업혁명이나 도시화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자, 우리 보통법이 유명무실하다 나와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주민이 치안유지 책임을 담당하는 보통법의 사고 등은 유명무실화되고 아울러서 일종의 이제 돈을 주고 사람의 경비 임무를 대행시키는 민간경비 형태가 이제 바뀌어 간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쭉 진행이 되는 것이죠. 라고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이 시기는 산업혁명이나 도시화가 되면서 전부 다 자기들 자본을 축적해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돈이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를 지키는 건 내 책임이다. 그래서 적용주의라든가 민간경비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바탕이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 우리 개인의 책임이라는 적용주의 나오죠. 또 민간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설탐정이 등장한다고 나와 있죠. 자, 19세기 초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1820년 유명한 미주리 협약이죠. 노예제도를 폐지, 노예제도 폐지하는 쪽은 북부 쪽이죠. 북부는 보통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노력 중이고, 자, 반면에 남부 쪽에서는 농업, 즉 농장을 기반하기 때문에 노예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양자 간에 이제 드디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부지방산을 북부로 탈출하면 도망노비를 도와준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도망노예 송환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도망노예 송환법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이것은 미국의 북부 지역이 아니고 남부 지역이죠. 자, 그래서 북부 지역하면 틀려요. 우리 13년도 시험에서는 한번 무슨 지역인가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 도망노예 송환법은 미국에서 남부 지역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노비 이탈을 막고자 하는 남부 지역의 법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도망 노예 송환법에 의해서 도망된 노비를 공시적인 통로를 이용해서 돌려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잡아들이는 사살 탐정을 고용하게 됐다고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국에서 이제 서부 개척 시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금강의 발견입니다. 자, 그래서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강이 발견되고 또 네바다 또 우리 콜로라도 지역 등이죠. 자, 귀금속이 발견되면서 자, 서부 개척지에 사람들이 몰려 그래서 금강을 개척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이 채취가 되면 자, 그래서 운송하거나 그런 문제 나오죠. 그래서 철도가 부설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범죄자들의 습격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역마차이사나 철도회사들은 민간 무장경비원을 고용해요. 자, 광산이나 운송경비에 배치해서 귀금속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에는 민간 무장경비원들이 이제 중요하게 고용되는 시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 그러다 이제 전문적 운송업체가 등장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뭐 지금도 여러분 같은 다시 읽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자, 대표적인 운송업체로서 자, 웰스파고입니다. 자, 웰스파고 나오면 자, 일반적인 운송업체 기억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자, 또 웰스파고를 창립했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운송업체가 등장하고 또 귀금속에 관련된 것, 특히 캘리포니아 체결된 귀금속을 주로 운송하게 되는 아담스 익스프레스 등등의 운송업체가 등장을 한다. 자, 또 철도 부설의 활성화 나오죠. 자, 그래서 철도 건설 회사에게는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념이죠. 그래서 철도 부설을 장려하였다. 자, 그리고 일반적 철도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에 따라서 이런 사유철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 조직을 설치했다 나와 있죠. 그러면서 민간경비가 점차적으로 영역이 넓어져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자, 사설탐정의 전면적 등장이 나옵니다. 자, 당시 경찰은 대도시만 집중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어떤 치안 부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사설탐정이 전면적으로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민간 경비 및 사설탐정이 전면에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민간 경비 산업은 일대 정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민간 경비 산업 대표적 인물 나오죠. 자, 인물입니다. 자, 핑커톤이 나오죠. 자, 핑커톤 좀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핑커톤 문제는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대표적인 파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최초로 경보회사입니다. 자, 경보회사 하면 홀메스입니다. 자, 경보회사 하면 홀메스 하나 기억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핑커톤은 서부 개척시대 치안국 매운데 중요한 역할을 나와 있죠. 그래서 자, 그때 당시에 핑커톤이 우리 범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별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에 전형이 됐다고 평가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에 전형 나오면 핑커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우리 19세기죠. 1861년부터 65년 사이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북전쟁의 배경이 나와 있죠. 자, 우리 남부하고 북부가 노예 문제로 심각한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북부에 우리 링컨 대통령 당선됐죠. 자, 그러면서 자, 나머지 남부 11개 주가 연방을 탈퇴하고 자, 아메리칸 연방을 결성해서 북부에 대항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핑커톤의 민간 경비회사 활력이 나오죠. 그래서 자, 링컨이 워싱턴 간둔이 암살 소문이 끊이지 않자 자, 일반적 진상을 알아달라고 핑커톤이 부탁하니까 일반 남부 주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핑커톤은 당시 링컨 대통령의 경호 업무까지 수행했다는 이야기죠. 자, 수행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미국의 철도 수송 경비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핑커톤의 업적이 나오죠. 자, 핑커톤 업적은 여러분들
꼭 정돈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문제점들 우리 19년도, 20년도 연속 핑커턴에 대해서 물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이지요. 자, 핑커턴은 흥신소 설립이 나오죠. 흥신소 설립이 나옵니다. 핑커턴의 일명 흥신소 설립입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자, 그리고 국가탐정에서 설립했다고 나와 있죠? 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위례 경비회사를 설립했다고 나옵니다. 자, 경비회사 설립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 핑커턴 방어 순찰도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순찰도로 변경하고 미국의 철도 수송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경비회사가 나오게 되고 또 사설탐정소 개설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육군첩보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남북전쟁 당시에 육군첩보부라는 사설탐정소를 개설해가지고 남부군이 위조지폐를 대량 발행해서 북부의 경제 교란적을 피하자. 핑커턴은 그런 위조지폐 사범 일당을 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보안관 임명되고 남북전쟁 이후에는 이러한 사설탐정소가 첩보국으로 돼가지고 연방의 정식 기관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자, 또 보석 관련 정보를 집중 관련으로 나와 있죠. 자, 이것도 핑커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우리 핑커턴은 자, 우리 아까 봤지만 우리 프로파일링이죠. 자, 우리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의 전형이 됐다. 이것도 핑커턴의 업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또 일반적 철도 수송 경비회사다. 자, 철도 수송 경비회사도 핑커턴의 업적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육군첩보부라는 사설탐정소죠. 육군첩보부. 자, 이게 나오면 전부 다 우리 핑커턴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철도수송 경비회사, 아울러서 육군첩보부 이런 것들 전부 다 핑커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강에 틀리게 나오면 자, 핑커턴이 자, 최초로 경보회사를 설립했다. 이건 틀린 거죠? 자, 최초 경보회사를 설립한 것은 홀메스가 했잖아요. 그래서 홀메스가 하는 것이고 핑커턴이 아닙니다. 최초 경보회사는 홀메스입니다. 핑커턴은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또 철도수송 경비회사, 또 육군첩보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전쟁 이후에는 노동자 운동시대가 나오죠. 그래서 노사분규 등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격렬한 노동운동의 전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격렬한 노동운동의 전개가 된다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때 민간 경비업체가 노동운동에 개입하면서 번창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자본가 측에서는 우리 민간 경비의 경비를 의뢰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 계약경비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핑커턴 펀지 같은 민간 경비업자가 운영하는 경비회사가 번창한 시기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핑커턴 펀즈입니다. 자, 그 다음들 1차 세계대전 전후가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나기 이전 상황이죠. 우리 핑커턴사와 같은 사설 탐정 회사들이 일명 노사 붕괴 개입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를 야기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노사 붕괴 개입해가지고 심각한 폭력 사태를 야기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게 그 유명한 1892년입니다. 자, 1892년 일명 홈스테드 파업 분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홈스테드입니다. 자, 홈스테드에서 파업을 하는데 이걸 분쇄시켜버린 사건. 다시 말하면 노사분규에 개입해가지고 아주 폭력을 행사했던 유명한 사건이 홈스테드 파업 분쇄 사건입니다. 사설 탐정들이 일명 우리 용역처럼 파견돼가지고 노동 현장에 포함돼서 폭력 등을 통해서 말도 노동쟁의 현장을 우리 무력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핑커턴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민간 경비가 제약을 받는 그런 시기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기관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보도록 핑커턴 법이 만들죠. 자, 핑커턴 법을 제정했다. 핑커턴 법의 기본적 초점은 이제 민간 경비를 제약시키는, 그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간 경비를 제약시키는 하나의 법이 핑커턴 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자, 또 일반적으로 윌리엄 번지가 국제 탐정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노사분규 개입하는 대신 조사나 수사 업무에 주력하면서 금융연합, 호텔연합 등 이런 분야로 개척해 가는 시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죠. 이유는 공산주의 위험에 직면하면서 일반적으로 역시 우리 민간경비회사에 의존해가지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사보타주나 테러 가능성을 대비했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가 나오죠. 자, 이전 상황이 나옵니다. 자, 미국의 군수산업이 발전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군수산업하고 맞물려가지고 자, 우리 군사 보호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 경비업체가 개입을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의 상황은 이제 여러분들 2차전 끝나고 자, 우리 미국, 소련이 냉전이 계속되면서 우주 경쟁이 가속화되고 또 과학 시설에 관한 경비가 강화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역시 민간 경비 사업은 새로운 시장이 마련됐다. 자, 그러면서 민간 경비는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1950년대 이후입니다. 자, 사회 불안하고 민간 경비 성장이 나오죠. 역시 50년대 말부터 60년대 나오죠. 또 베트남 전쟁 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종의 우리 범죄 자체가 항공기 납치했던 범죄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경비 산업을 성장시켰다고 나와 있죠. 자, 또 한 가지. 자, 기계경비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배경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경비 회사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정부 기관이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게 증가되어 나오죠. 80년대 들어오면서 민간경비 용역이 크게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민간경비 최대 고객으로 등장하는 시기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경찰이 담당하는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민간 경비 업체들에게 영역을 부탁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2001년도 우리 9.11 테러 사건 발생했죠. 자, 그러면서 또 미국의 민간경비 산업을 새롭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각종 테러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민간경비 산업은 급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 그래서 미국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 요인이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자, 일단 포인트로만 딱 봐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죠. 자, 사경비 조직의 효율성을 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자, 공경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 주 관할이 있고 또 일정 업무가 있는데 사경비는 그러한 주 외적까지 쫓아가서 범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효율적 측면이 있다는 의미고 또 대규모 파업 등에 의한 사회 질서 혼란 등이 발생되는 그런 시기면 민간경비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산업화가 진전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종의 또 역시 민간경비가 성장 배경이 되는 것이고 또 군수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민간경비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또 기술혁신과 자문화 나오죠. 그래서 어떤 과학기술 혁신 등에 의해 가지고 민간경비가 또 발전할 수밖에 없는 성장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경찰하고 민간경비원의 관계가 나오죠. 자,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경찰과 민간경비원은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마다 있지만 우리 경찰 간 신분이면서 파트타임 잡이죠. 그래서 민간경비회사에 야간에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관계는 상호 협조 관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21년도 시험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원,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원은 상명하복 관계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고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1번입니다. 일본 민간경비 발전 나오죠. 자, 전통적인 관계는 아주 과거 때, 과거 해이안 시대 나오죠. 이럴 때 민간경비 실시하시고 또 토쿠가 막부 시대는 경비업을 전문하는 장비업이라는 직업 경비업자가 생겨났다고 나와 있죠. 또 토쿠가 막부 시대 이후에는 경비 업무가 호상들,
자, 돈 많은 사람들의 저택 경비나 물품 등을 운반하는 직업 경비로 확장됐다. 이제 고대 전통적인 민간 경비 출발입니다. 자, 그러다 이제 우리 현대적 민간 경비입니다. 자, 일본에서 이제 현대적 민간 경비가 발전해 가는 것인데요. 자, 우리 현대적 의미의 민간 경비업이 출현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유명한 일본 경비보장 주식회사입니다. 일본 경비보장 주식회사 1962년에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세콤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대적 의미의 민간 경비업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본은 64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간 경비가 발전했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70년대에 우리 엑스포죠. 만국 박람회 이러면서 민간 경비 투입되면서 점점 발전해 가다가 이제 일본의 민간 경비가 한국이나 중국에 진출하게 되는 시기죠.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 1980년도 한국, 88년 중국이지요.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됐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80년대는 급기야는 한국이나 중국까지 일본의 민간 경비, 즉 세콤이나 이런 회사들이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21년도 시험에서는 자, 1960년도입니다. 60년대에 일본의 민간 경비가 한국이나 중국에 진출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60년대가 아니고 80년대라고 봐두시면 돼요. 80년대에 일본의 민간 경비가 한국이나 중국에 진출했다. 그 시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 흐름을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일본 경비업법의 제정과 개정이 나옵니다. 자, 일본 경비업법에 관한 문제고요. 자, 여기는 일종의 이제 우리 민간 경비 발전하다 보니까 경비원의 비행이나 위법 부당한 경비 업무가 급증하죠. 그래서 좀 뭔가 통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비업자 및 경비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경비업법이 공포가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82년도에는 경비업을 허가제로 바뀌었죠. 초기에는 신고제였는데 나중에는 허가제. 곧 이 말은 민간 경비가 너무 확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비리라든가 내지는 어떤 위법한 행위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경비업법이 만들어졌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나중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제 기계경비 업무 등이죠. 기계경비 업무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고려한 일본의 경비업법이 개정이 된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990년대 전후 일반 민간경비 동향입니다. 자, 이제 일본에서는 바로 기계경비로 급속한 전환이 나오죠. 기계경비로 급속한 전환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비업체가 과점화 현상을 띠고 있다. 몇 군데가 다 독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고요. 또 경비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전개됐죠. 경비 택시 제도라든가 또는 도시 안전 시스템 제도, 좀 더 폭넓은 제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경비 택시 제도도 있고요. 도시 전체를 묶어서 안전 시스템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민간 조사 제도가 합법화되어 나와 있죠. 자, 민간 조사 제도, 일명 탐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바로 공인 탐정 제도가 도입됐다. 그래서 2006년도에 공포적으로 7년 시행되어 나와 있죠. 그리고 자, 우리 공인 탐정 제도는 신고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2006년,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인 탐정 제도가 들어오고, 이 공인 탐정 제도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등장한 게 일본의 과정입니다. 일본 경비업 경영 경비 서비스 형태 나오죠. 자, 시설 경비 업무입니다. 자, 시설 경비는 상주, 순회 경비 나오죠. 여러분 개념은 간단해요. 자, 상주 경비는 머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비원을 파견해가지고 상주시켜서 바로 경비 업무를 보는 게 상주 경비입니다. 자, 순회 경비는 말 그대로 뭐죠? 자, 순회 경비는 경비원을 상주시키지 않는 거죠. 경비원을 상주시키지 않고 경비원이 순회하면서 경비하는 방식. 자, 기계경비 나오죠? 자, 기계경비는 자, 일반적 대상 시설에 우리 장비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기를 이용하여 경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CCTV라든지 기타 여러 시스템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시설 경비도 있지만 혼잡 장소 경비 업무도 있고, 또 1번은 호송 경비 업무도 있고, 또 신변보 업무 등이 있다. 1번 경비법상에 나오는 업무 종류이다.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민간경비 발전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나라죠. 자, 전통적 의미는 아주 우리 고대 때 이야기니까요. 흐름을 쭉 보시면, 자, 우리 고대 때는 당연히 촌락이나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경비 방어체제가 출현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고조선 삼국시대 가면서 좀 더 중앙 집권적 체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민간 이주의 경비보다는 중앙 집권적 성향이 두드러진 게 우리 고조선 삼국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고려시대는 일명 우리 무인정치가 실시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 개개의 무사를 고용해가지고 사병기관화됐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도방이든 삼별초든 마별초등 막 나오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민간경비조에 굉장히 광범했던 것이 고려시대.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조선시대 들어오게 되면서 태종이죠. 태종이 사병을 혁파시켰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태종이 사병 혁파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경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공경비 형태로 전환돼가는 그런 시기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현대적 의미로 넘어갑니다. 자, 민간경비 태동이 나오죠. 자, 현대적 의미에서 자, 민간경비가 우리 태동하는 시기는 자,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입니다. 자, 주한미군에게 우리 납품하는 것들 있죠. 자, 그런 것을 경비하고자 하는 이걸 통해서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민간경비 효시라고 불려지는 것이 1960년대입니다. 용진 보안공사, 또 봉신기업, 화영기업 등 미 8군 부대 용역 경비를 담당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의 효시다. 현대적 의미로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순수한 민간경비 시설문제 민간촌의 민간경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순수한 민간경비 시설물입니다. 이면 코스코라고 해가지고 자, 거기에 대한 용역 등 즉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게 시작됐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들 그제 청원경찰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자, 청원경찰 제도가 나오죠. 자, 청원경찰 여러분들 우리나라 약간 독특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경찰 제도가 등장하는데 자, 청원경찰법이 1962년에 제정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정을 하고 늘어나는데 청원경찰의 가장 기본 특징은 자, 민간인 신분이지요. 하지만 근무하는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을 받아요. 근데 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청원경찰은 신분은 민간인 일반, 업무 자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야기죠. 약간 절충적인 자, 순수한 민간경비도 아니고 공경비도 아닌 중간적 형태인 청원경찰이 등장하는 시기가 1962년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용역경비업법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1976년입니다. 자, 순서 잘 기억하세요. 자, 용역경비업법은 바로 이제 1976년입니다. 우리 경비업법의 전신으로 보시면 돼요. 경비업법 전신이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민간 경비 산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업 허가 1호가 나오죠. 자, 우리 한국경비실업입니다. 자, 한국경비실업이 우리 경비업 1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호 허가를 받은 그때 당시 내무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허가받은 1호를 취득했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한국정보라든가 보안공사 등등이 등장하게 된다. 자, 그리고 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된 거 있죠. 1978년입니다. 자, 그러한 경비업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내무장관 승인을 받아서 한국 용역경비협회를 발족시켰다 나와 있죠. 그래서 경비협회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라고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이런 민간 경비업에 대한 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갖고 있던 것이 이제 우리 허가관청이 경찰로 넘어갔다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995년입니다. 1995년에 신변보험무가 추가 나와 있죠. 신변보험무가 추가되는 시점. 자, 1995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변보험무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연도 가지고 우리 21년도 시험에 2001년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어요. 2000년 뒤에 나옵니다만은 주로 2000년은 우리 특수 업무죠. 그래서 기경비라든가 특수경비업무가 들어온 게 2001년이거든. 신변보험무가 들어온 게 1995년입니다. 자, 그다음 96년이죠. 자, 경비지도사 제도가 도입됐고 97년도에 1회 시험이 실시가 됐죠. 1회 시험은 97년입니다. 경비지도사 제도는 96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가 1999년에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순서 잘 기억하세요. 경비업법으로 변경됐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80년대는 연달비 아시안게임이든 서울올림픽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 경비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다가 2001년도에 경비업법이 전면적 개정되면서 기계경비하고 특수경비 업무가 추가됐다는 것, 또 국가 중요시설 담당하는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된 것이 2001년입니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002년도 9차 개정이 나오죠. 자, 경비업자는 겸업금지 의무조항을 삭제시켰죠. 자, 그래서 일반적 규제를 좀 완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비업자가 겸업을 모독되는 것을 삭제시켰다고 풀어줬다는 이야기죠. 좀 완화시켰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2013년도에는 집단 민원 헌장을 명시하고 허가하고 여러 가지 요건 등 해가지고 경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는 간간히 숫자 개념들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 발전 과정에 관한 것이고요. 자, 먼저 순서상으로 1962년에 청원경찰법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원경찰법이 1962년입니다. 그죠? 1962년 청원경찰법이 만들어지는 거다. 자, 게다가 1976년이죠. 용역경비업법이 만들어진다. 자, 용역경비업법입니다. 자, 연기업법이 1976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역경비업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한국경비실업이죠. 그래서 우리 경비업 허가 1호를 받은 대상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용역경비협회입니다. 줄여가지고 경비협회라고 쓸게요. 자, 협회가 설립이 되는 거죠. 우리 내부장을 승인받아가지고 협회가 1978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넘어가는 시점이 우리 용역경비법이 개정되면서 신변보호 업무입니다. 신변보호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죠. 이 추가된 시점은 1995년입니다. 자, 그러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민간 우리 경비가 발전해가는 과정 중에서 경비 지도사 제도가 도입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 경비 지도사 제도가 들어오게 되는 시점. 자, 시점이 바로 이제 1996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회 시험이 97년에 실시가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급기야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바뀌는 거죠. 경비업법으로 바뀌는 시점. 이게 바로 1999년입니다. 1999년에 경비업법이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들 우리 경비업 영역에 우리 기계경비 업무라든가 또 특수경비 업무죠. 특수경비 업무입니다. 이게 또 추가되는 시점이 있죠. 여러분들 2001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흐름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청원경찰법 62년입니다. 용역경비업법은 76년, 협회는 78년, 신변보험업조는 95년, 또 우리 경비지도자 제도가 들어온 것은 96년. 자, 경비업법으로 바뀐 게 경비업 바뀌었죠? 99년. 자, 기계경비라든가 특수경비업법 추가된 것은 2001년이.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한국의 발전 과정까지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